국어 등급이 낮으면 그 아이는 글을 못 읽는 걸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점수 높으면 잘 읽는 아이, 점수 낮으면 못 읽는 아이. 근데 회사에서 사람들 만나고 집에서 우리 애들 보면서 그 생각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오늘은 수능 국어 욕하는 얘기 아니에요. 공부 필요 없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딱 하나만 묻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읽는 능력, 그게 정말 국어 등급 하나로 다 설명될까요? 회사 오래 다니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요. 저는 지방사립대 나온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 중에 저보다 학창시절 공부 훨씬 잘했을 것 같은 친구들이 많아요. 수능 점수를 물어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얘기 나눠보면 이 친구는 나보다 잘했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이런 순간이 있어요. 분명 공부 잘했을 텐데 문서를 다 읽고도 결론을 못 내려요. 자료를 다 봤는데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연결을 못 하고요. 조금만 막히면 생각보다 먼저 물어볼 사람부터 찾아요. 오해는 마세요. 모든 후배가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 깊고 일 잘하고 자기 판단 분명한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지금 사람 평가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 몇 장면을 가지고 혹시 우리 교육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면 글 읽을 일이 진짜 많아요. 두꺼운 책 얘기가 아니에요. 공문 하나, 메일 하나, 보고서 하나, 규정, 계약서, 회의 자료. 이걸 읽고 결국 판단해야 해요. 핵심이 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위험한 데는 어딘지. 근데 여기서 수능 국어랑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해둘게요. 수능 국어 만만한 시험 아니에요. 긴 글 읽고 정보 비교하고 추론하고 함정도 피해야 하잖아요.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도 실력이에요. 국어 점수 높은 아이,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요, 수능 국어가 요구하는 능력하고 회사에서 문서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능 국어엔 정답이 있어요. 보기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출제자가 깔아놓은 길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회사 문서나 실제 삶의 문제는요, 정답지가 없어요. 보기 5개 중에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결론을 만들어야 해요. 글이 친절하게 여기가 핵심이에요. 표시해주지도 않고요. 안 적힌 배경까지 봐야 하고 상대 의도도 읽어야 하고 모르면 찾아봐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일단 임시 결론 세워서 움직여야 해요. 이게 참 어려운데 사회 나오면 이런 일이 훨씬 많아요. 여기서 학원 얘기도 잠깐 하고 싶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학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원 많고 좋은 선생님 많고 학원 덕에 공부 습관 잡은 아이들 분명히 있어요. 저는 사교육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사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오래 모르면 바로 설명 듣고 유형 익히고 풀이법 외우고 골라준 문제 풀고 틀리면 다시 해설 듣고 이 방식에만 익숙해진 아이는요, 혼자 막막한 문제 앞에 오래 버티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막히면 생각보다 먼저 물어볼 사람을 찾는 거죠.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건 배워야죠. 회사도 배우는 곳이고요. 근데 회사는 학교처럼 진도 짜주고 문제 골라주고 정답 알려주는 곳은 아니에요. 회사는 배운 걸 결과로 바꿔야 하는 곳이거든요. 모르면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물어보더라도 내 생각을 먼저 세워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자꾸 멈춰요. 읽다 멈추고 판단하다 멈추고 결론 앞에서 멈추고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본 경험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애들 국어 잘하는 편 아니에요. 큰애도 그랬고 둘째도 지금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등급만 놓고 보면 좋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건 분명한 약점이에요. 빨리 읽고 시간 안에 풀고 끝까지 처리하는 힘이 부족했던 거죠. 부정할 생각 없어요. 시험엔 시험의 규칙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천천히 읽으면 맞췄을 문제도 시간 부족하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건 냉정하게 인정해야죠.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정말 글을 못 읽는 아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시간 제한 없이 어려운 지문 읽어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잘 읽어요. 천천히 읽고 앞뒤 다시 보고 무슨 말인지 곱씹고 문제도 꽤 맞춰요. 옆에서 보면 찍는 느낌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읽는 느낌이에요. 큰애도 실제 수능장에선 국어 점수 안 좋았어요. 시간 모자랐고 못 푼 문제도 많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열팽창을 다룬 기술, 과학, 비문학 지문이 있었는데요. 용어도 낯설고 구조도 복잡해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그런 지문이요. 거기서 딸린 문제 4개를 다 맞췄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 맞췄다고 국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데서 많이 틀렸으니까요. 근데 그 장면이 좀 남더라고요. 어렵기로 소문난 지문을 끝까지 읽고 4문제를 다 풀어냈다는 건 이 아이가 글을 아예 못 읽는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다만 시험이 요구하는 속도랑 방식에는 잘 안 맞았을 수 있겠구나
지난 영상에서 큰애 대학 첫 학기 성적표 얘기 잠깐 했었죠. 오늘 그 얘긴 다시 길게 안 할게요. 다만 하나만요. 그 녀석 지금 법 관련 교양도 듣고 노자 같은 철학 수업도 듣거든요. 읽어야 할 자료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걸 읽고 따라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그럼 다시 묻게 돼요. 국어 등급 낮았으니까 이 아이는 글 못 읽는 아이였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점수가 낮았다는 건 약점 맞아요. 근데 그 약점이 이 아이의 읽기 능력 전부를 설명해 주진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 이걸 두 가지 독해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정답 찾는 독해, 제한 시간 안에 읽고 보기 중에 답 고르는 능력이에요. 입시에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점수 안 나오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하나는 생각하는 독해, 글 읽고 이게 결국 무슨 말이지 묻는 힘, 읽은 걸 내 말로 다시 설명하는 힘.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나 연결하는 힘이에요. 사회 나오면 이 두 번째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자꾸 이런 말 속에서만 커요. 빨리 읽어, 시간 안에 풀어, 답부터 찾아. 시험 준비할 땐 이 말도 필요해요. 실전에선 시간 관리가 생명이니까요. 근데 늘 이 방식으로만 읽으면 글을 깊게 붙잡고 생각하는 힘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읽는다는 게 답 찾는 일로만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답은 맞췄는데 무슨 말이었는지는 모르고 문제는 풀었는데 자기 말로 설명은 못하는 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공부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정작 사회 나와서 필요한 힘이 안 자랐다면 그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국어 점수 낮으면 속상하죠. 저도 그래요. 성적표 보면 당연히 등급부터 눈에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바로 너는 글을 못 읽는구나 이렇게 가버리면요. 그 말이 아이한테 점수보다 더 오래 남아요. 아, 나는 읽어도 모르는 애구나. 나는 국어 머리가 없구나. 한번 그렇게 믿어버리면 글을 점점 멀리해요. 읽어도 혼날 것 같고 읽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점수 낮은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나는 읽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요. 그래서 국어 성적을 볼 때도 국어 못한 애 한마디로 끝내지 않으려고 해요. 같은 낮은 점수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다 다르거든요. 시간이 부족한 건지, 글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지, 이해는 했는데 선지 고르는데 약한 건지, 읽은 걸 자기 말로 설명하는 힘은 있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아이한테 필요한 도움도 달라져요. 국어 못한 애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 아이 국어 점수가 낮을 때 혹시 너무 빨리 글 못 읽는 아이라고 단정하고 있진 않나요? 반대로 점수가 높을 때는요, 얘는 생각하는 힘도 충분하겠지라고 너무 쉽게 믿고 있진 않나요? 점수는 봐야죠. 입시 현실에서 점수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점수만 보면 아이의 진짜 읽기 습관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면서 만날 글은요, 대부분 객관식 지문이 아니에요. 보고서일 수도, 계약서일 수도, 누군가의 긴 메시지일 수도, 자기 인생의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건 답 하나 빨리 고르는 힘만은 아닐 거예요. 읽고 멈추고 생각하고 자기 말로 정리하고 결국 자기 판단을 세우는 힘. 저는 그게 진짜 읽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국어 등급이 낮다고 아이 생각까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힘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의 작은 실천은 이거예요. 아이가 방금 푼 국어 문제나 읽고 있는 글이 있으면요, 정답부터 묻지 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 글이 결국 무슨 말인지 내 말로 딱 한 문장만 해볼래? 여유가 되면 하나 더요. 그 말에 너는 동의해? 정답 확인하는 공부도 필요하지만 자기 말로 설명해보는 공부도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아이를 정답 찾는 사람에서 생각하며 읽는 사람으로 조금씩 데려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